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 시즌 1라운드 2주차 일요일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욱, 김태형 두 분과 함께하는 저는 캐스터 정선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폭스와 KT롤스터 이제 폭스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들어와서 1승 1패씩을 기록한 양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에서는 양팀 모두 다 패배를 기록하면서 출발이 불안했지만 말이죠. 네. 지난주에 나란히 또 1승을 거두면서 무엇보다도 위메이드 폭스 같은 경우는 종족별 승리를 거두는 등 그동안 프로토스 약점에 대한 보완, 박세영 선수의 활약, 마찬가지로 이 KT로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김성대 선수의 어떤 영입이 어떤 효과를 볼지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점이죠. 그렇습니다. 김성대 선수가 들어오면서 1승을 거둬들었습니다만 좀 더 많은 것들을 KT로서는 원하는 상황이 되었고, 자, 위메이드 폭스, 폭스 역시 지난 1주차 경기에서 1승 1패에서만 굉장히 의미 있는 1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폭스 같은 경우에는 웅진에게 이영하 신노 없이 패한 뒤에 하이트팀을 상대로 이제 이영하 신노 선수 적극 기용한 덕분에 승리를 했고요. 오늘 상대가 전 시즌 챔피언인 만큼 총력적으로 승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정말 강한 KT롤스터를 상대로 해서 그것이 통하느냐를 오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분명히 이제 KT로스터가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한 이 KT로스터 입장에서는 징크스 하면 징크스라고 해야 될 그 천하무적 같은 이영호 선수의 어떤 그 에이스 결정전 7연패.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끝까지 가장 분명히 경기를 끝낼 만한 힘이 있는 KT롤스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든 그 승부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오늘도 만약에 끝으로 갇혔을 때는 지금까지 묘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그 KT롤스터의 묘한 그 징크스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 지난주 경기 폭스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기든 지든 확실히 그 지난 시즌과는 다른 선수들이 자신있게 보완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분명히 알고 등장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KT롤스터를 상대로 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그 양팀 1주차 경기 어떻게 펼쳐왔는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모두 현재 1승 1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1패 뒤에 1승을 나란히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승점 부분에서 일단 KT로스터가 4위고 폭스가 5위로 지금 순위에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모든 팀들이 일주일 그 두 번씩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단추, 2주차 첫 번째 단추를 이 두 팀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전초전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판단하기 이름이라만 네. 그래도 그 승리였던 그 기쁨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것이 연승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즌 이 두 팀 몇 번의 그 전투를 한번 펼쳤습니다. 그 승패 전적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대 14로 KT롤스터가 3게임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전적은 3대2로 때는 폭스가 앞서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KT로스터 같은 경우에도 0910 시즌에 정말 1위로 달리면서 거의 상대 전적에서 뒤지는 팀이 몇 팀이 없는데 그 중에 위메이드 폭스가 또 한 팀이긴 한 만큼 오늘 KT로스터 복수전에 또 칼날을 또 다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난 시즌 물론 우승했었습니다만 고비 때만 좀 아쉬운 것들이 그 저그 진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습니다만 현재도 아직 1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KT롤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양 팀이 0910 시즌에 이제 만나서 물론 KT로스터가 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말씀하신 그 저그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폭스는 상대적으로 저그 라인이 강하단 말이죠. 특히나 저그전에 또 강한 선수들도 포진돼 있어서 과연 그 라인업이 KT로스터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상대 저그를 잡기 위해서 테란이나 토스의 활약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엔트리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그 대 저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KT로스터의 고민이 바로 상대적으로 약한 저그, 그것이 실제 0910 시즌에 저그가 5번 출전인데 단 1승도 못했어요. 위메이드 폭스 상대로. 그게 약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폭스의 김영중 감독은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KT롤스터 이수영 감독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 저그의 활약도 이번에는 좀 기대볼 만한 선수를 자주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김성대 선수라든지 고강민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KT로스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자신감 있게 내밀 수 있는 종족별 선수가 2명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엔트리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팀 그 첫 번째 세트를 준비하는 선수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먼저 폭스는 김준호 선수를 내밀었습니다. 그렇죠. 7전제로 바뀌고 나서 김준호 선수에게도 이제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막전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팀의 기회를 받은 만큼
특히 저그전이는 만큼 같은 유닛끼리 싸우는데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는 특별히 팀 내에서의 활약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김준호 선수.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준용을 한 김현중 감독의 준용을 받으면서 이번 두 번째 경기 역시 또다시 김준호 선수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KT로스의 고민, 바로 그 저그전에 대한 고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김성대 선수의 영입으로 인해서 숨통이 트여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중요한 경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저그전에서 어떤 내밀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있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김성대 선수가 해야 될 몫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상대편에게 적으로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번 경기 통해서 없앨 수 있을지 김성대 선수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 양 선수가 경기 치는 첫 번째 세트 맵은 이카루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카루스 참 신기한 게 그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프로토스가 제일 좋고 그 다음 테란이고 저그가 타종적 상대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맵에서 저그 대 저그가 총 4번의 경기가 있었고 뭐 게임단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그가 이 맵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오늘도 저그 대 저그가 맞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카루스 보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그의 승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그 대 저그 경기, 그러니까 타종족 대의 그 저그의 승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그 대 저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준호 선수와 김성대 선수, 지난 시즌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두 명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이제 010 시즌에 이제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 뭐 다전제로 늘어난 만큼 폭스팀에서 기회를 줬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KT로스의 김성대 선수는 특히 0910 시즌에 저그 대 저그전에서도 10승 7패로 아주 그 많은 경기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김성대 선수가 좋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KT 롤스터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 웬만한 징크스 빼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팀이기 때문에, 자, 상대편 그 위메이폭스를 지난 시즌 적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 이번 1세트를 통해서 그것들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산뜻하게 저그 대 저그 승리를 출발했을 때 분명 그 KT 로스터의 프로토스 라인이라든지 테란 라인, 위메드 폭스를 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1경기 김성대 선수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성대 선수가 그런 징크스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그 반면에 김준호 선수가 지난번 경기 그 패배 이후에 또다시 등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그 위메폭스의 그 지난주 경기를 지켜보신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 폭스의 달라진 모습들을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이 김준호 선수의 모습도 또 달라진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하고 계실 듯합니다. 과연 그것들을 1세트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양 선수의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오영진 주심 그리고 박혜진, 김혜지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12시 노란색 저그의 진영입니다. 폭스의 김준호 선수의 진영이 바로 12시가 되겠습니다. 이카루스. 상대편 김성대 선수의 진영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28승 25패, 대저그전 10승 7패를 달성한 김성대 선수. 하단 붉은색 저그입니다. 1011 시즌이 시작한 지 이제 그 2주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일단 저그 대 저그가 좀 경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구드론 대 앞마당에서 이제 그 경기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 선수 다 굉장히 부유하게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런 만큼 4인용 맵답게 과감한 12안마당의 어떤 플레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좀 안전하게 12풀 앞마당 이런 형태의 어떤 빌드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말하자마자 바로 김성대 선수가 구드론 스포니프를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준호 선수의 빌드가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12안마당이라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고, 안전하게 12풀 정도로 한다면 무난한 출발일 수 있겠죠. 그렇죠. 구드론 스피드업 빌드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세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김준호 선수 앞마당을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네. 다행히 스포니프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 좀 3대2로 지난 시즌은 폭스가 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그는 지난 시즌 KT의 저그는 지난 시즌 폭스를 상대로 해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물론 승리를 거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것들을 깰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그 저그전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일단 뭐 빌드상에서 분명히 김준호 선수의 출발이 좋긴 한데 뭐 대각선의 거리에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경기를 사실상 분명히 어떤 그 기량에 있어서 김성대 선수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김준호 선수에게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좀 잡아야죠. 그렇죠. 김성대 선수는 빌드상에 지금 아직 불리한 점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레어를 눌러주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네요. 저글링이 실패했을 경우 뒤를 좀 바라보는 플레이죠. 네. 이거는 김성대 선수가 한번 뽑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업보다도 오히려 레어를 먼저 눌러줌으로 인해서 뭐 발업하고서 레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글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어떤 그 공중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글링은 위시, 그러니까 압박용이고 오히려 그 공중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상대방에게 저글링 숫자를 다수를 좀 강요를 하고 레어 테크트리를 조금이라도 늦게끔 만들어준과 동시에 자신은 뮤탈스크로 승부를 보려는 생각인데 이때 저글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비슷한 싸움을 서로 소모전을 해주게 되면 김성대 선수 별로 좋지 않고요. 자, 6저글링 이어서 드론까지 하나 잡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지금은 저글링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12% 앞마당 빌드 같은 경우 이제 레어가 늦거든요. 발언 먼저 눌러주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나 저 저글링을 잃지 않고 김성대 선수의 어떤 심리전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글링을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김준호 선수가 발업됐을 때 압박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그 압박 때문에 김준호 선수가 그런 선택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성대 선수가 분위기 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론 한 개 잡아준 것도 그렇고 김준호 선수의 테크트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 거기다가 이 저글링을 다 아껴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뮤탈스크 나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입구 쪽에서요.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공중 병력들의 시간 차이는 좀 더 벌어질 때 보입니다. 김성대 선수와 네. 김준호 선수. 글쎄요, 저글링의 압박 없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그 저글링이 많이 있어서 언덕인데다가 이렇게 되면 사실 김준호 선수는 워낙 테크가 늦어서 스포 운영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김성대 선수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뮤탈스크 저글링을 동시에 공격을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앞마당을 뮤탈스크 생산하면서 앞마당을 쫓아가줘도 충분히 공중 싸움 김성대 선수 할 만합니다. 이후에도요. 네, 역시 김준호 선수 타이밍상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챔버를 변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시. 네, 뭐 지금까지 상황 자체는 김준호 선수 잘 맞춰가고 있죠. 스포 운영의 선택 괜찮고요. 근데 문제는 주도권 자체는 김성태 선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뮤탈이 빨리 뜨기 때문에. 네. 자, 전화 하나 제거한 이후에 이제 앞마당 선택을 합니다. 김성대. 지금까지 분위기 김준호 선수의 압박이 별로 펼쳐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중병력으로의 전환. 김성대 선수의 6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좀 빨리 알아챌 필요가 있는데요. 김준호 선수는 김성대 선수가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여줄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저글링 빨리 가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기의 저글링도 더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대규모의 병력들, 저글링 병력들이 갈리는데요. 옆쪽으로 좀 일단은 빠져나갑니다.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근데 사실 김준호 선수도 지금은 거의 상대 빠른 뮤탈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철벽 방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타이밍에 중요한 것은 스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모여있는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드론을 잃는 그런 피해가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김준호 선수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스파이어까지 변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글링과 더불어서 뮤탈리스크가 12시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그 김준호 선수가 아직이 우측이지요. 강점은 지금 미네랄적인 측면이거든요. 앞마당 가스치를 지금부터 가져간다고 했을 때 김성대도 앞마당 가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가스 뮤탈스크 숫자에서는 김성대 선수가 앞서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앞선 면을 발판으로 해서 조금 더 앞서는 여러 가지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이 김성대 선수인데요. 자, 본진 역할 살펴보면서 들어 하나 둘 이제 끊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자원체에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대. 지금까지는 일단 잘 흔들어주고 있고 김준호 선수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스콜지로 저 뮤탈을 잡는 것도 쉽지 않고 잡아주면 좋죠. 근데 김성대 선수가 방심하지 않는 한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드론을 충원해주고 상대가 뮤탈리스크가 빠르긴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먼저 주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고요. 이건 좋아요 지금. 네. 자, 옆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일단 김성대 선수의 병력에 좀 데미지를 입혔거든요. 김준호 선수. 자, 아무래도 김준호 선수가 초반부터 본진 쪽에 가스 조절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스가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저글링이 좀 달려주면서 저글링 간의 소모전을 해줘야지 김성대의 뮤탈스크를 수비적인 포지션으로 좀 붙잡아둘 수가 있을 텐데 김준호 선수의 저글링 움직임이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준호 선수의 스컬지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왔던 스컬지의 점도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그냥 안 기다리고 오버로드 그냥 부딪힙니다.
지금으로선 그래도 김준호 선수가 일단 뮤타를 좀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 오, 잡았어요? 네, 한기가 더 끊겼고요. 예, 김준호 선수가 저글링 스피드업도 또 다시 오버로드 그냥 이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나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오버로드만 잡아주게 되면은 자신의 가스만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 선수 대처 상당히 좋고요. 가스 조절하면서 네. 바로 드론 생산해주고 오버로드 누르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김준호 선수가 어쨌든 뮤탈리스크를 이렇게 해주면서 모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뮤탈을 모아주고 어쨌든 뮤탈을 모을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스포가 있는 어떤 방어의 이점이 있거든요. 뮤탈이 모여서 나와줘야 오히려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스포 없는 이 김성대 선수를 흔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호 선수는 이 나중까지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대공 방어에 어느 정도 본진 지역과 앞마당 지역을 수비에 놓고 바깥쪽으로 나왔거든요. 단순히 그냥 뮤탈 스컬지만 생산해서는 김준호 선수 공중 싸움은 이기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컬지 변수 그리고 저글링이 달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면서 자신이 스포를 건설했다는 부분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스콜지가 뮤탈리스크를 누리던 것들을 피해서 김성대 선수가 병력들을 바깥으로 돌려놓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김준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김성대 선수도 뮤탈을 먼저 가긴 했지만 여기서 뮤탈 숫자를 모으지 못한다면 바로 그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뮤탈 모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뮤탈이 딱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졌는데요. 이거 원스포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원스포는 위험합니다. 지금요. 게다가 이제 방위력까지 완료됐거든요. 김성대. 근데 기회를 안 주네요. 김성대 선수가. 뒤쪽으로 모여있는데 다른 앞을 곤란하겠죠. 일단 올라왔던 뮤탈 김준호 하나 더 끊겼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허리 라인을 딱 끊으면서 앞마당 쪽에서 생산된 병력들이 바로 본진 쪽으로 합류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고 여차하면 바로 원스포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김성대 선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갓 김준호 선수가 뮤탈을 모아볼까 했었는데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성대 선수. 그렇습니다. 김성대 선수가 참고 뮤탈리스크를 이만큼 모아놔서 지금 이미 본진 지역 견제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드론도 상당히 많이 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됐죠? 그렇지! 움직임 요격 굉장히 좋고요. 도려 빠져나왔던 뮤탈을 잡아줍니다. 김성대. 이거 뮤탈을 모아야지만 김준호 선수에게 역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경기 어려워지는데요. 정말 김성대 선수가 제대로 그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요. 가스 하나가 이미 사라졌거든요. 김준호 선수. 그리고 이제 막 던집니다. 김성대는요. 거기다가 김준호의 비주터리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김성대가. 기다리는 병력만으로 상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대 선수. 뮤탈 못 덤비죠. 김준호. 그렇죠. 가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본진 쪽에서 추가적인 미사일 스포도 상당 숫자가 나오고요. 이미 거의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김성대 선수가 이제 자신의 몫을 해내네요. 이렇게 다른 종족을 상대로 했을 때의 강력함도 중요하지만 맞죠? 그전 카드가 절실했던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김성대 선수 거의 승리가 목적 앞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던 뮤탈리스크 다시 한번 합쳐서 정말 김준호 선수 병력과 붙습니다. 업그레이드 차렸어 나는 데다가 본진적에 내려왔던 저글링조차도 그냥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본진 이미 초토화 됐고 앞마당 쪽에서는 이게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은요. 썬 그리고 저글링 있고 드론만으로 충분히 비벼대면서 나왔던 저글링 다 막아놓고 있습니다. 본진 지역 김성대 청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준호 선수가 역전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뮤탈스크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김성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김준호 선수가 이제 한 방 모아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뭔가 이렇게 변수를 만들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김성대 선수가 오지 않았더라면 김준호 선수도 저 모여있는 뮤탈리스크가 분명히 힘이 됐을 텐데 역시나 경험 많은 김성대 선수의 어떤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저그전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진 지역의 주요 건물 김준호 선수의 건물들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만 드론이 싹 쓸렸어요. 그렇죠. 만약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 보시면 방일업이 됐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몰지 못했던 저 방일업이 지금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거의 6드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서로 기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은요. 스파이어 파괴시켜 줘야죠. 지금요. 상대편 본진까지 가서 이제 나머지 건물까지 하나둘 끝내고 있습니다. 김성대. 두 개의 스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성대 선수의 병력들 역시 사실은 나눠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거든요. 김성대. 그렇죠. 본진도 수비되고 러시간 미탈스크도 스포 콜론이 1.4 하면 바로 잡겠죠. 두 번째 스포만 파괴되면 김성대 선수를 막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 번째 파괴되고요. 최재 김성대 선수. 정말 KT 로스터의 갈증을
김성대 선수가 1세트 때부터 해소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걸 원했었거든요. 물론 강한 KT 로스터지만 이런 걸 지난 시즌부터 계속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기존에 저게 이런 강한 그런 힘들. 예, 기존의 저그 라인은 뭐 고강 선수라고 했을 때도 타종축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성대 선수 분명 타종축전에서 자신감이 있겠지만 이렇게 저그전까지 승리를 해주게 되면 남은 선수들이 너무 힘을 받죠. 너무 편안한 상태입니다. 김준호 선수도 개막전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얻었을 때 이번에는 뭔가 보여주겠다는 의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만 김성대를 뚫어내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어떤 그 많은 경험이 쌓여있지 못한 상황에서 잘했는데 문제는 상대가 더 강력했습니다. 네, 그 김성대 선수와 김준호 선수를 1세트 이카루스 잡아주면서 KT 로스터가 먼저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두 번째 세트 중원에서의 양 팀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